0. 코사인 법칙이고요. 얘도 이렇게 삼각형에서 시각을 합니다. 그래서 A가 마주보고 있는 변액이는 스몰 a, B가 마주보고 있는 스몰 b, C가 마주보고 있는 스몰 c. 그래서 첫 번째 공식을 먼저 좀 스포를 하자면 한쪽 변에 이제 A의 제곱은 암기하실 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시면 좀 쉬운 것 같아요. 피타고라스 정리 생각하시면 외우시면 좀 쉬운데 왜 그러냐면 이 불리언은 씁시다. 자, 그냥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외워야 될 게 마이너스 2배 얘랑 곱한 거 위치로 외우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이니까 아무래도 코사인이 들어가겠지. 코사인 얘랑 마주보고는 각이 얼마예요? 라지 A지. 그래서 여기다가 라지 A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관계식으로 보자면 여기 A랑 여기 라지 A랑 서로 대변 대각 관계 됐니? 그럼 그 안에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식을 이용해서 암기하시면 좀 편하게 외우실 거예요. 됐니? 그러면 나머지도 마찬가지 구조로 외우시면 됩니다. B제곱, C제곱 나머지로 외우시면 되고 좀 더 증명하고 쓸 시간 들 테니까 한번 써보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증명이에요. 증명. 자,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나 삼각비를 이용하려면 직각삼각형이 필요해. 그래서 여기다 수선해봐를 이렇게 호로로 내릴 거예요. 됐니? 그리고 얘랑 C랑 마주보는 변이가 여기가 이 변의 길이는 얼마겠어요? C겠죠? 그 다음에 얘는 전체가 얼마인 거야? 이게 B인 거예요. 됐니? 자, 그럼 선생님이 첫 번째 직각삼각형을 기준으로 얘는 각이 A고요. 됐니? 얘는 변의 길이가 C니까 여기 높이를 선생님이 잠깐 네모라고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C랑 네모는 무슨 관계? 사인 관계예요. 맞니? 그래서 나는 사인 A라는 애는 C분의 네모 됐습니까? 그래서 네모는 C 사인 A 이렇게 써주죠. 그래서 네모 자리에다가 이 높이 자리에다가는 C 사인 A 이렇게 대신 값을 써주고 괜찮니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 밑변은 생긴 세모라고 이름 지을게요. 세모. 됐니? 그러면 얘랑 얘는 C랑 세모는 무슨 관계야? 코사인 관계지? 그래서 이 세모 대신에는 뭘 쓰면 돼요? C 코사인 A 하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C 코사인 A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사실 어디로 넘어올 거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올 거예요. 이쪽 직각삼각형으로 넘어오는데 이 C 사인 A는 그냥 쓰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쪽 변의 길이를 알아야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잖아, 그렇지? 이 변의 길이는 얼마냐면 이만큼이 B죠. 이만큼이 C 코사인 A니까 둘을 잘라서 B 마이너스 C 코사인 A 이렇게 써주고 그래서 끝났어요. 보라색 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시면 A 제곱은 C 사인 A를 제곱한 거 더하기 B 곱하기 B 빼기 C 코사인 A를 제곱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건 어때? 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C 제곱 사인 제곱 A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배 BC 코사인 A 그 다음에 플러스 C제곱 코사인 제곱 A로 전기가 쫙 됩니다. 아우 식이 많아. 얘기가 됐나? 자, 그럼 여기 있는 C 사인 제곱 A랑 C 코사인 제곱 A는 둘을 C 제곱으로 묶어주시면 사인 제곱 A 더하기 코사인 제곱 A로 이렇게 바뀌죠. 이게 얼마야? 1이야. 그러니까 C제곱이랑 B제곱이랑 마이너스 2배 BC 코사인 A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있는 식이 증명이 돼요.
괜찮나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증명 이해하셨으면 물론 증명 몇 번 해보면 참 좋기는 해요. 잘 외워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사용을 하실 때는 증명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식으로 바로 쓸 수 있게 위치로 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됐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 드릴 테니까 그럼 요거 좀 한번 식으로 만들어 써주실래요?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한번 식으로 써보세요. 안 쓰고 이게 책에 있는 거 안 보고 한번 위치로 외워서 한번 써보는 거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1분. 네. 잽싸게 한번 써봅시다. 자, 이 같은 경우는 A제곱 더하기 C제곱 써주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2배 얘랑 곱한 거 쓰시면 돼요. A, C. 그 다음 코사인 얘랑 마주보고 있는 각은 얼마야? B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피타고라스의 정리 외우듯이 쓰시고 마이너스 2배에 얘랑 곱한 거 A, B 넣어주시고 코사인 얘랑 마주보는 각은 얼마야? C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활용은요. 이 코사인 법칙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각을 찾을 수 있다는 거거든. 각. 각을 찾으려면 우리가 코사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분의 1인 걸 알아. 그러면은 몇 도라는 걸 눈치챌 수 있어요. 60도쯤 되겠구나. 이거 추측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각을 찾는 용도로 활용할 거라 요거를 식을 조금 변형해서 코사인 A는 하고 바꿀 거예요. 그럼 바꾸는 방법은 뭐냐? 얘랑 자리를 이동을 할게요. 얘랑 자리를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2배 BC 코사인 A가 뭐다? B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A제곱을 뺀 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이제 뭐야? 2BC를 이렇게 나눠주시면 약분되고 코사인 A는 얘입니다 하고 식이 나오는 거야. 괜찮니? 근데 외우실 때는 코사인 A는 하고요. 이 A랑 상관없는 게 뭐 있어요? B랑 C겠지? 그래서 B제곱 더하기 C제곱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 마이너스 A제곱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랑 마주보는 각도는 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분모에다가는 2BC 넣어주시면 돼요. 9배에 얘랑 곱한 거 써주시면 된다. 이렇게 위치로 외우셔야 빨리빨리 대입이 되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또 거기다가 코사인 B, 코사인 C도 식으로 좀 써주시고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쓰세요. 지금 써주세요. 식 쓰는 연습 한번 쭉 해주세요. 자, 그럼 세 번째. 코사인 법칙은 주로 언제 쓰느냐? 코사인 법칙은 첫 번째는 변의 길이가 2개 이상일 때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변의 길이가 2개 이상. 그 다음에 각이 1개 이하일 때, 각이 없을수록 코사인 법칙이 조금 편해요. 사인 법칙은 각이 많은 게 편한데 코사인 법칙은 각이 없을수록, 심지어 각이 아예 없을 때는 코사인 법칙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이 사실 진짜 존재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각이 찾고 싶은 거야. 각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각을 찾아야겠다 싶으면 코사인 법칙으로 푼다라고 생각하셔도 별로 문제가 없을 겁니다. 괜찮니? 이 뭔 소리냐? 이게 뭔 소리냐? 거기 잠시만요.
게 좀 없네요. 일단 이제 풀어봅시다. 자, 855번입니다. 855번 보니까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고 여기가 60도고 그 다음에 여기는 5고 여기는 4라고 돼 있어요. 됐니? 근데 문제님이 뭘 물어보셨냐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달래요. 체크.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려면 사인 법칙을 알아야 되는 거 써야 되겠지, 그치? 근데 사인 법칙을 쓰려면 여기 각도가 60도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얘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필요한 거야. 이 변의 길이가 있어 없어? 없지. 이걸 찾는 과정을 뭘 이용하는 거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이거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궁금하니까 x제곱은 하고 식을 쓰시면 되겠죠. 그럼 피타고라스 쓰듯이 5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2배 얘랑 하나씩 곱해주시면 되겠죠. 5 곱하기 4 됐니? 그 다음에 코사인 x랑 마주보는 각이 몇 도입니까? 60도죠. 그래서 코사인 60 이렇게 스무스하게 식쓰게 한 10번쯤 연습하시면 잘 외워질 거예요. 자, 코사인 60이 얼마니까? 2분의 1이니까 x제곱은 얘를 넣으면 얼마냐? 25랑 16이랑 더하니까 40 1에다가 빼기 20 그래서 21 x는 루트 21 됐어요? 자, 그러면 각도랑 마주보는 변 알았으니까 사인 60분의 루트 21은 2배의 외접원의 반지름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7 이 루트 7이 2r 외접원의 반지름인 r은 얼마? 루트 7 하고 답이 나오나? 8 괜찮나요? 858번은 안 나오고요. 858번은 안 푸는데 힌트만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858번은 코사인 A를 구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코사인 A를 구하려면 B랑 C랑 A를 다 알아야 돼, 그치? 아니면 세 변의 길이를 다 알아야 돼. 근데 뭐가 없어, 여기 변의 길이가? AC 변의 길이가 없지. 그 AC는 여러분들 체크하세요. 요 코사인 법칙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요거 똑같이. 그러면 세 변의 길이가 나오잖아, 그치? 그럼 요 공식에다 대입하면 각이 나올 겁니다. 선생님은 거기 859번으로 불려. 859번 선생님이 풀어보세요. 그래서 858번은 힌트 AC를 먼저 찾아라. 됐니? 쓰고 쓰셔볼게요. 쓰고 오세요. 네, 859번 선생님이랑 합니다. 859번이고요. 자, 삼각형 ABC에서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몇 대 몇 대 몇이냐면 1대 루트 2대 2랍니다. 됐어요? 근데 이건 우리 사인 법칙에서 이거는 A 대 B 대 C가 1대 루트 2대 2라는 거는 어떻다? 같다라고 배웠고요. 됐니? 이게 삼각형을 그냥 가볍게 그려보자면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라고 하자면 A랑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는 비율이 1이니까 K라고 쓰시면 되겠고 B랑 마주보고 있는 애는 비율이 루트니까 루트 K라고 쓰시면 되겠고 아니 C랑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는 2K라고 쓰시면 변의 길이가 1대 루트 2대 2가 되겠지. 사인 법칙이 그래서 계속 순간순간 들어오니까 잘 외우면서 쓰시면 돼요.
하고 까먹을 수 있어요. 이번 주간 뭐 다음 주간까지는. 그러면은 계속 모아하면서 쓰면서 외우면서 가세요. 알겠죠? 어차피 외워야 하는 주간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님이 뭘 물어봤니? 코사인 B를 물어봤으니까 얘가 궁금한 거야. 이게. 그래서 공식을 이렇게 쓸 겁니다. 코사인 B를 물어봤으니까 코사인 B는 하면 돼요. 됐어? 그럼 얘랑 상관이 없는 끼어 있는 두 변의 길 있지. 얘네 둘을 피타고라스 정리 쓰시듯이 K제곱 더하기 2K제곱 됐어요? 그 다음 얘랑 마주보고 있는 얘는 루트 2K를 제곱한 건 이렇게 뭐야? 빼주시고 그 다음 밑에 하나는 2배 요거 K 하나랑 요거 2K 하나랑 이렇게 곱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로 따라가 넣는 연습 해주시면 더 빠를 것 같고요. 사실은 감사해서 이걸 K제곱 4K제곱 빼기 2K제곱이라고 쓰시는 게 훨씬 낫죠. 네. 그다음 밑에는 4K제곱 4분의 3 K제곱이 날라가니까 4분의 3. 네, 식이 조금 덩어리가 좀 크기 때문에 쓰실 때 헷갈리실 수 있는데 몇 번 써보면 익숙합니다. 익숙해져요. 네. 이번 주에 많이 써보시면 돼요. 이게 다음 주 되면 까먹어. 알겠어? 다음 시간에는 물어보면서 할 거니까 잘 외워서 오시기 바랍니다. 준석 씨 잘 외울 수 있어요? 눈을 또 감기 시작하네요. 알겠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준석이가 누나 진도를 넘어섰어. 누나가 2학년인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진문제 고이는 하루에 일주일에 2타임밖에 수학 원을 안 해요. 그러니까는 진도가 너보다 느릴 수밖에 없어. 강사하고 있을 거예요. 어? 지금 강사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지금 상황 탐구하고 있을 거야. 그지? 아니, 누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거는 윈터스쿨이 지금 그 실수가 많아서 그래. 윈터스쿨 실수가 많아서. 자, 넘어가보자. 861번입니다. 861번. 이거는 그냥 선생님 보기 좋게 그릴게요. 이렇게. 이게 40, 75도, 여기는 45도. 네, 그러면 여기는 몇 도지? 60도인가? 60도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수선의 각을 내리세요, 여러분들. 75도는 지금 특수하게 아니니까 못 풀잖아요. 이거 사실 법칙을 쓰는 문제는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게 100루트 3이니까 1대 1대 루트 2니까 루트 2분의 1배 1개 여기로 올라가면 되겠죠. 이게 45도면 여기가 45도 이게 직각이잖아. 그치? 모양을 좀 안 봤습니까? 수정해서 보시면 합시다. 여기가 75도고 수선의 발을 내렸고 여기는 40 문제집에서 여기는 45도라고 했고 그러면 요만큼은 당연히 45도가 될 거고 요만큼은 30도가 되겠고 아니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는 60도가 되겠죠. 여기가 100루트 3이다. 얘랑 몇 대 몇이야? 1대 루트 2니까 거꾸로 얘는 루트 2분의 1 배가 되겠지. 루트 2로 나눠주시면 50 루트 6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얘가 50 루트 6이면 얘도 50 루트 6입니다. 그 다음에 얘랑 몇 대 몇이야? 1대 루트 3이니까 반대로네요. 1대 루트 3이니까 얘는 루트 3분의 1 되겠지. 여기 루트 3으로 나눠주시면 50 루트 2예요. 그 다음 얘랑 얘는 몇 대 몇이야? 1대 2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100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거는 쓰지 마세요. 알죠? 할머니 찾는 것이 낫습니다. 문제가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사실 필요 없는 것도 되게 많이 구해내요. 그죠?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밑변 이거는 높이
왜 저만이 없지? 그래. 미안해. 나 상학기 놀린 줄 알았는데. 그냥 피할 수 있다는 것까지만 하고. 고마워요. 시은이가 날 계속 한 30분 동안 안타깝게 쳐다보고 있었거든. 말은 못하고 그래요. 네, 여기까지 지우고 쓸게요. 네, 미안합니다. 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네. 시간이 많아서 그랬어요. 네, 시간이 많아서. 너무 쪽팔려. 가자. 외점만의 넓이면 무슨 법칙 쓰셔야 돼요? 사인 법칙 쓰셔야 되죠? 그래서 사인 60분에 마주보고 있는 변이 얼마야? 100루트 3은 얼마다? 2R이다. 그래서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 루트 3 약분하면 R은 100이다. 이게 나오나? 이렇게 커 혹시? 네, 이렇게 커요. 네, 크고 금방 풀리는 문제 없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에 865번이에요. 등식 C 코사인 A는 A 코사인 C를 만족시키는 예. 요 2번 식이 조금 더 자주 활용되는 게 뭐냐면 등식에 그냥 갑자기 코사인 A 하고 이제 때려 박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코사인 A는 아무리 심플한 식이더라도 계산하기가 불편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꿔서 이렇게 바꿔서 대입하시면 변들의 길이로 나타나겠지. 그래서 그 865번 같은 경우는 C 코사인 A는 A 코사인 C에 보면 C 곱하기 코사인 A는 얘랑 얘 사이에 껴있는 애는 당연히 뭐겠어요? B랑 C에서 B제곱 곱하기 C제곱 마이너스 마주보고 있는 A제곱 밑에는 2배 B랑 C랑 하나씩 곱한 거 써서 외워서 수하고 쓸 수 있게 A에다가 코사인 C라는 애는 C랑 마주보는 변은 A랑 B가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밑에다가 2배 AB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거 혹시 그냥 외운 거 예쁘게 넣으시면 식은 보통 알아서 정리가 잘 돼요. 그럼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B도 다 나가. B제곱 B제곱 지워지겠고요. 넘기고 넘기면 2C제곱이 2A제곱이 되는 거 보면 A제곱은 C제곱이 되는 거고 A랑 C는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A는 뭐랑 같은 C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있다 하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리고 이런 형태의 구조가 식이 워낙 지지부리하다 보니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긴 전형적으로 맞춰놓지 않으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애기 때문에 뭔가 좀 삐끗한 것 같으면 식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니? 자, 이제 두 번째 넓이가 넣어볼게요. 얘들아 되게 공포에 떨고 있으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오늘 수요일까지 진도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좀 나가고 싶기는 한데 나가고 싶긴 한데 수요 너무 많다고 또 슬퍼질 수도 있으니까 다음 주에 수요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수요는 다음 주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쫄깃하긴 해요. 이걸 하다 보니까 아마 맨 마지막 단어 하나만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수요를 나가보니까 너무 아니야? 하영이 너무 처절하게 아니라면 알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숙제를 조금 여유 좀 줄게요. 활용까지는 일단 먼저 하고 이번 주 숙제는 내가 상관수 활용 유형 리뷰 빼고 일단 숙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근데 이번 주 한 게 낫지 않나? 이번 주가 주말에 껴있잖아. 나랑 안다면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이때 그냥 리뷰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긴 한데 네? 특별한 인생이 되진 않는다. 주말이 나한테 뭐 특별한 날은 아니다. 그냥 밀려있는 수학상 숙제 해야 된다. 영어도 밀려있다. 네가 생각한 것만큼 내 주말이 평화롭지 않다 이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유형 리뷰는 우리 교재 정리할 때 마무리 한 번 더 하도록 할 거야. 근데 이건 미리는 알아봐. 조삼모사 같은 거기는 한데 유형 리뷰가 다음에 풀 때 되면 아마 그 당장은 좀 잠깐 행복할 수 있지만 다음에 풀 때 되면 아마 속도감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푼지 좀 시간이 지난 상태가 그지. 그러니까 여유 있을 때 좀 미리 해놓으시는 걸 추천하고요. 다음 주 수대검사 할 때는 유형 리뷰 잠깐 빼드릴게요. 오늘 진도 좀 많이 나갔으니까. 이제 마지막 개념입니다. 넓이입니다. 넓이. 이건 되게 짧은. 자, 첫 번째. 이 게임각이 세타고요. 요변의 길이가 A고 요변의 길이가 B라고 했을 때 여기 넓이를 여기다. 이 넓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떻게 그어야 돼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근데 밑변은 있어 얘는. 뭐가 없어? 높이가 없지. 그 높이를 이렇게 그릴 거예요. 수선의 말표에서. 이 높이를 선생님이 H라고 합시다. 됐어요? 그럼 내가 아는 온전한 변의 길이는 A야 지금. 왜냐면 직각삼각형 기준이 좀 잘려 있잖아. 얘도 좀 잘려 있고. 오케이? 그래서 이 A랑 이게 H랑 무슨 관계입니까? 사인 관계지. 그래서 사인 세타는 A분의 H일 거고요. 그러면 H라는 놈을 난 뭐라고 써도 되겠어요? H라는 놈은 A 사인 세타라고 써도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B, 높이는 A 사인 세타를 이렇게 대신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된다 이건 거야. 이걸 예쁘게 정리한 게 2분의 1 A, B의 사인 세타 곱해주세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실 때는 2분의 1은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외우시면 되고요. 넓이 구할 때처럼 밑변 곱하기 높이처럼 A, B 외우시고 괜찮니? 그 다음 이 세타는 주의사항이 뭐냐면 A랑 B의 무슨가 끼인각으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냥 영 없이 세타 외우지 말고 세타는 무슨가 끼인각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 이거의 응용 버전이 뭐냐면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 넓이에요. 평행사변형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세타라 치자 이거거든요. 그 얘 넓이 같은 경우도 사각형이니까 AB 사인 세타 여기 쭉 자를까요? 여기 자르면 삼각형이 2분의 1 AB 사인 세타인 거야. 그렇지? 근데 평행사변형의 특징상 얘랑 어떻게 생기냐? 똑같이 생기게 되겠지. 여기 생기게 몇 개? 2개. 그래서 2분의 1이 뭐야? 날라감. 되십니까? 그래서 평행사변형 넓이까지도 저 삼각형 넓이 공식으로 증명이 가능하겠고요. 되니?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런 데 있어요. 사각형이 되게 자유분방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생겼어. 그리고 대각선을 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잠깐만요. 모양이 너무 좋은 예는 아니라서.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의 길이가 각각 A랑 요 대각선의 길이는 B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거기 끼인각이 세타라고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됐어요? 식을 먼저 할게요. 얘는 이거 넓이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AB 그 다음에 사인 끼인각 세타 이렇게 써주면 돼요. 증명은 이래. 네, 증명은 자, 얘랑 평행한데 여기에 꼭지점을 스르르르 지나가는 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됐니? 그 다음에 얘랑 평행한데 얘 꼭지점을 스르르르 지나가는 걸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얘랑 평행하면서 이 꼭지점을 스르르르 지나가는 걸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지나면서 얘를 스르르르 지나가는 선을 그리시게 되면 이렇게 뭐가 나와? 평행사변형이 나와. 됐니? 왜냐면 마주보고 있는 데가 평행사니까 평행사변형이야. 그리고 여기 각도가 세타면 여기 각도도 뭐겠어요? 세타겠죠? 얘랑 막꼭지가 있으니까 세타 맞아? 얘랑 또 세타 됐어요. 평행사변형이니까.
그 다음에 이변의 길이가 b니까 이변의 길이가 얼마겠니? b겠지. 이변의 길이가 a니까 이변의 길이도 a일 거야. 그래서 넓이는 이 보라색 전체 넓이는 이 ab 사인 세타가 되는데 우리가 필요하는 요 내부에 있는 요 부분은 요걸 몇 토막 한 거야? 반토막으로 잘라버린 거지. 얘를 반토막으로 잘랐고요. 얘를 반토막으로 잘랐고 얘를 반토막으로 자른 거야. 그래서 그거의 반토막이에요. 근데 외우실 때는 너네 옛날에 마름모 넓이 공식 기억하죠?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에다가 뭘 곱했어? 2분의 1 곱했지? 그래서 대각선으로 넓이를 구하는 경우에는 뭐야? 2분의 1 곱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식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자, 그래서 사실 여기서 몇 가지가 더 있기는 한데 이건 교재에 그냥 충실하게 갈게요. 왜냐면 더 짜투리들 해봐야 큰 의미는 없으니까. 일단 메인은 얘네들이에요. 메인은 1, 2, 3번 얘네들이고 결론은 뭐야? 아,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두 변이랑 거기 낀 각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주로 이 각을 뭘로 찾을 거야? 아까 내가 각 찾는 데 쓰이는 법칙은 뭐라고 했어요? 코사인 법칙이라고 했지. 주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코사인 법칙으로 각을 찾아서 넓이를 구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는 네, 868번 먼저 한번 가볍게 해보고요. 868번 공식이야 삼각형 넓이 공식이면 충분히 되니까 사각형은 잠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868번입니다. 자, A는 6, B는 8. 난 이렇게 그래. A는 6, B는 8.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각이 A, 얘가 가지고 있는 각은 B. 그럼 여기가 각 C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인 A 더하기 B인데, 당연히 얘기지만 A랑 B랑 C를 다 더하면 180도 파이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A 더하기 B라는 건 파이에서 C를 빼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얘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C라고 변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C는 각도 변환에서 각 변환에 의해서 사인 C라고 쓰시면서 위치가 파이만큼 갖다 살짝 돌아왔기 때문에 몇 사분면? 2사분면이지. 얼싸 사인이 무슨 수인형이요? 플러스 인형이요. 그래서 얘는 결국 사인 C가 얼마라는 거야? 3분의 1이라는 걸 되게 애둘러서 표기를 해준 거다라고 보여야 합니다. 됐어요? 자, 결론.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이랑 8이랑 곱해서 2인가 얼마? C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사인 C에다가 얼마를 대입하시면 돼? 3분의 1을 대입하시면 답은 8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아요. 네. 이제 좀 계산이 귀찮은 건 872번. 872번. 자, 세변이 7, 8, 9인 삼각형이 있어요. 7, 8, 9인 삼각형이고요. 여기 넓이가 12루트 5랍니다. 야, 얘는 좀 친절하다. 이 변의 길이가 이제 3개를 그냥 던져줬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각도 찾으라고 시켰을 가능성이 높거든. 근데 착하게도 그냥 요 각을 선생님이 세타라고 할게요. 요 각을 세타라고 하면 미안, 세타를 여기로 쓰요. 왜냐면 우리 넓이 보니까 10이랑 12루트 5니까는 4랑 3이랑 쓸 수 있는 얘가 좀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9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 그게 얼마 나는 거야? 12루트 5라는 거죠. 그러면 약분하면 4고 4랑 약분하면 3 남고 3이랑 9랑 약분하면 3이 나와서 사인 세타는 3분의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왜 저번에 반지는 거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야? 사인 법칙 쓰셔야 되겠죠. 이 문제 친절하게도 여기 사인 세타가 얼마인지 알려줬으니까 사인 법칙을 써서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7은 얼마다? 2배의 외접한 반지입니다.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3분의 루트 5를 집어넣어 주시면 루트 5분의 21이
2R이다. 우리 원의 넓이 물어보는 거야. 길이. 그럼 R은 2루트 5분의 21이 되겠고요. 유리화까지 해주시면 10분의 21루트 5라는 아주 지지부리한 숫자가 나오겠습니다. 이제 슬슬 그래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넓이 이게 막 순식간에 같이 빙글빙글 도니까 슬슬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자꾸 공식 참고하면서 숙제를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쓰고 오시고요. 874번 더 옵시다. 874. 쓰보세요. 쓰보셔도 돼요. 유형 11번은 내신 시험에 참 많이 나와요. 내신 문제 잔잔바리 좀 많이 나옵니다. 유형 11번. 중요라고까지는 안 써있는데. 알았어, 조금만 있을게요. 874번입니다. 다 썼어? 못 쓴 사람 없죠? 자, 얘는 보니까 A, B 자, 이렇게 생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근데 넓이를 구하려면 삼각형이 아니니까 여기 잘라주시면 좋은 거예요. 우리 각도 좀 활용하시면서 넓이를 구하게 좀 잘라서 여기 몇 도래? 여기는 90도구나. 이렇게 되셨나요? 60도. 너무 잘못 골라. 너무 쉬운 걸로. 왜냐면 이게 8이고 60이잖아. 이것도 60. 이것도 60. 이거는 30. 그럼 이게 얼마? 8. 이거 말고 다른 거 드릴게요. 이거 필린하시고. 그러면 요거 정사각형 넓이 구하시고 되니 더하기 요거는 8도 알고 9도 알고 끼인 것도 아니까 넓이 구해서 두 개를 뭐 하시면 돼? 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합해 주시면 되겠어요. 일단 특수를 넓이 합시다. 라이슨이라 볼까? 조금 아니면 교육과정이 좀 쉽게 볼까? 자, 얘는 정사각형 넓이 공식을 쓰시는 게 훨씬 좋지만 그래도 간만에 사각형 넓이 공식 배웠으니까 써먹어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60. 그래서 사인 60이 얼마니까 2분의 루트 3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4분의 루트 3에다가 한 변의 길이 제곱이라는 공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16루트 3.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9 곱하기 사인 1각이 30분이다. 사인 30이고 사인 30은 얼마니까 2분의 1이니까 약분해 주시면 10이 되겠죠. 그래서 18이랑 16루트 3이랑 더하는 게 답. 너무 어렵네. 숙제 해보시면 되게 빨리 된다. 서원이 살짝 불안한 눈빛을. 오늘 선생님 유형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숙제로 나가지는 않을 건데 수요일 좀 간단하게만 리뷰를 좀 하고 갈게. 알겠지? 수요일은 숙제 안 드릴게요. 알겠어요? 하면 공포의 어린 눈빛을 보낼 필요는 없어요. 수요일을 숙제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됐어요? 유형 12번. 그래놓고 또 풀어보면 좋아 이딴 소리를 하고 있겠지? 아니야 안 할게. 알았어 안 할게. 그 다음 시간 시작하면 바로 그
초반은 좀 넘기고 이제 기본 기호나 이런 거 설명은 넘기고 가려고 하는 거니까. 자, 876번입니다. 여기가 6, 여기가 8. 아, 이 넓이가 나왔네요. 넓이가 24루트 3이래요. 선생님 이걸 그냥 세타로 바꿔봅시다. 그래서 넓이는 6이랑 8이랑 곱해서 사인 세타해 주시면 되겠죠. 이게 사각형이니까 2분의 1이 없다? 뭐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아요. 자린고비야 진짜. 분필 이만한 걸 지금 계속 깍지 끼고 돌려서 쓰고 있어요. 이만큼 써서 이만큼. 뿌듯한데? 자, 그게 얼마? 그게 24루트 4. 어? 그럼 48이잖아. 약분해주면 여기 분모 2가 붙고, 아, 사인 세타는 얼마야? 2분의 루트 325. 특수하게네. 사인 세타 2분의 루트 3이라는 건 얘가 60도라는 얘기인 거지. 이제 뭐 물어봤을까? 각 D를 구해라. 얘랑 마주보고 있으니까 얘도 60도. 넘어가서 879. 자, 네, 그 대각선이랑 끼임각을 주셨으니까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2분의 1 곱하기 5랑 12랑 곱해서 끼임각인 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사인 세타가 얼마라는 게? 네. 약간 틀었네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얼마더라? 3분의 1이더라. 그러면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하고 구할 수 있는 방법 되게 많습니다. 그려서 하셔도 괜찮고요. 됐니? 1 마이너스 9분의 1이니까 9분의 8이고 유리고 하시면 아니 유리가 아니라 루트 빠져나오면 3분의 2 루트 2가 되겠구나. 사인 세타에다가는 3분의 2 루트 2를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20 루트 2가 되구나. 네. 20 루트 2 나오는 내용이 복잡하냐? 그래서 좀 뭔가 풀어주는 기분 들기 위해서 8, 7, 8번까지만 하고 수열 마무리를 할게요. 8, 7, 8번. 8, 7, 8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근데 선생님 모티브만 좀 잡아드릴게요. 8, 7, 8번. 8, 7, 8번에 이거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라는데 그럼 평행사변형 넓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우리한테? 각이 필요하잖아, 그지? 근데 각이 있어 없어? 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A고 8이고 7이고 대각선이 13이야. 됐니? 그럼 여러분들은 요 각을 세타라고 해서 요 각 세타를 찾으시면 됩니다. 변의 길이가 3개가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자 세타의 끼임 변이 8의 제곱이랑 7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13의 제곱에다가 빼기 아니죠. 2배 8 곱하기 7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64랑) (49랑) 더해서 (169를) 빼는 거니까 얘랑 빼면 마이너스 (120) 얘랑 빼면 (56) 7, 8, 56. 마이너스 2고 1이 코사인 세타네. 넓이를 구하려면 사인 세타가 필요하고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제곱해서 쓰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서 좀 알아두면 편한 상식.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가 파이고요. 여기가 2분의 파이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코사인은 2분의 파이 즉 90도를 넘어가면 음수가 나오는 애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둔각에서는 음수 코사인 값은 그다음 예각에서는 양수 이렇게 나오는 애인 거고 사인 같은 경우는
0부터 파이까지 항상 양수가 나오는 애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넓이 구할 때 사인 세타가 필요한데 이 사인 세타도 공식적으로 하지만 이게 풀마가 붙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됐니? 근데 삼각형 안에서의 각은 180도를 안 넘길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사인은 무조건 무슨 수다? 양수다 하고 편안하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편하게 4분의 3이니까 2분의 루트 3 하고 좀 빨리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수하게요. 얘 처음 마이너스 120도인데 그런 거는 해석을 안 하더라도 됐어? 그러면 두 변 드렸고 끼인각 알았으니까 그걸로 뭘 하시면 돼? 넓이 구하시면 되겠죠. 선생님 이거 둔각이라도 계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사인이라서 그래요. 사인의 특성상 알겠니? 잠깐 하나만 딱 볼게요. 예. 공식적으로 말하자면 그럼 이 각도를 활용해야 되는데 얘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얘랑 얘랑 합쳐서 180도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겠죠.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8이가 얘가 8이겠지? 그럼 넓이는 2분의 8 곱하기 7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원래는 맞아요. 근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각변을 하려면 그냥 사인 세타가 되는 거거든. 됐니? 그래서 둔각인 세타로 그냥 계산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편하게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됐니?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만 쓰시고 넓이는 그래서 얼마야 이게? 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4, 7, 28, 28 루트 3. 네. 넓이는 28 루트 3 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각이 없으면 뭘로 각을 찾아라? 코사인 법칙으로 각을 찾아라. 그리고 우리 오늘은 남은 시간 동안 수열에 대한 리뷰를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까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하는 건 다음 시간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수열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할 거고, 수열은 뭘 뜻하는 거냐면 수를 나열하는 걸 수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등학교나 이럴 때 많이 쓸 거예요. 숫자가 이렇게 막 써 있고 중간에 구멍이 빵 뚫렸고 그다음에 숫자가 막 써 있고 구멍이 빵 뚫렸으면 그거 채우는 거 많이 했었잖아, 그렇지? 그게 수열이에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의 수열은 그냥 규칙성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규칙대로 답을 찾아나가면 되는 거였고, 이제 고등학교에서의 수열은 이거를 조금 더 스마트하게 식으로 바꿔서 풀 거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열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수들을 이렇게 하나씩 나열하는 거, 이게 수열이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수가 나열됐을 때 이제 몇 번째인지를 우리가 조금 활용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맨 앞에 있는 애를 우리가 A1이라고 부를 거예요. 첫 번째 수열이라는 의미로 A1. 여기서 A는 이름 정도로 보시면 돼요. fx, gx 할 때 f랑 g 같은 느낌인 거 아니니? 그리고 옆에 있는 건 뭐야? 번호. 맨 앞에 있는 애가 이 뜻인 거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있는 숫자는 A2라고 기호로 표기할 때는 이렇게 A2라고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건 뭐 A3 이렇게 나열되겠지. 그럼 이런 나열을 하다 보면은 n번째가 등장을 하는데 요 n번째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일반항이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일반항. 그 일반항이라는 게 의미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an이라는 애를 2n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나중에 배울 거지만 식으로 이렇게 찾아냈다 진짜 이거야. 됐니? 그러면 이 일반항의 참 표현한 게 뭐냐면 여기다가 1을 넣으면 몇 번째 항이 나온다는 뜻인 거야. n에다가 1을 넣으면 첫 번째 항이 나온다는 뜻인 거야. 그리고 여기다 1을 넣으면 얼마야? 5가 나오겠지. 그럼 내가 만약에 다섯 번째 항이 필요하면 A 5번을 찾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맞니? 요 식에다가 5를 표하고 대입하시면 이거 나열해서 다섯 번째 항은 뭐가 나올 거야? 13이 나올 거야. 이런 걸 찾아내는 용도로 쓸 거기 때문에 수열에서는 뭐를 좀 더 신경 써서 일반항을 좀 활용을 해서 계산을 많이 하실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이 수열을 1번부터 2번, 3번 그래서
n번까지 더한 값도 우리가 계산을 할 겁니다. 이거를 수열의 합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1번부터 n번까지 더했다라는 의미로 앞으로 기호는 sn이라고 쓸 거예요. s는 합이라는 의미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요 n은 1번부터 끝나는 번호, n은 딱 끝나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차곡히 더해서 몇 번까지? n번까지 더한 번이에요. 깜빡했습니다. 머리 편한가 지금 마스크 이 상쾌한 이질감. 뭐 되게 편한데 뭐지? 어색한 느낌은? 네, 마스크를 안 쓰고 기호예요. 새 기호들이니까 이름을 외워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괜찮니?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902번부터 906번까지 한번 쓱 채워볼까요? 서원이 서원아 902번은 그냥 111을 해도 돼요. 이 몇 개? 네. 903번은 저기 하영이, 유. 그다음에 904번은 재민이. 네, 잘하셨고요. 905번은 준석이. 네, 16. 906번은 은준이. 잘하셨습니다. 네. 904번 같은 거 당황하면 안 보일 수 있는데 이거 세 제곱들이죠. 자, 그 다음에 아래 907, 908번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907, 908, 그 다음에 911번까지 이것도 한번 채워보세요. 일반항의 역할은 뭐다? 일반항이 주어지면 내가 원하는 번호의 항을 한 번에 찾아낼 수가 있다. 이거는 서연이, 907번은 서연이. 그냥 순서대로 숫자만 불러주세요. 네, 0, 1, 2. 그 다음에 908번은 시은이. 네, 3, 9, 27. 909번은 다시 서원이. 네,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910번은 하영이. 아직 안 했어. 기다리게. 했어요, 지금. 이제 불러도 되죠? 네, 99를 했으면 999라고 했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근데 910번은 쬐끄맣게 별표. 910번은 조그맣게 별표. 네. 이거 이따가 나중에 이거 써요. 그 다음에 911번은 재민이. 네, 3분의 2, 4분의 3. 그 다음에 5분의 3. 괜찮죠?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12번인데요. 요것도 한번, 이건 내가 도전 너네가 먼저 해봐. 912부터, 근데 916은 조금 여러분들한테 아직은 어려우실 수 있어서 912부터 915까지만. 916은 등차 수열을 배우고 가봅시다. 915까지만 지금 한번. 요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준석이를 싣고 싶지 않은데요. 912번은 A에는 N의 좋아요. 그 다음에 은준이 이거 생각보다 빡셌습니다. 913번은요? 오우 잘했어요. 914번은 서연이 아우 잘하셨고요. 915번은 치은이 아우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했네. 근데 얘네들도 솔직히 말하면 쉬워요. 되게 쉬운 애들인데 나중에 그 복잡한 애들을 위해서 그냥 직관적으로 찾지 마시고 괜히 나중에 복잡한 애들을 찾을 때를 대비해서 선생님이 좀 안내를 좀 해드리자면 914번 같은 거 그래서 선생님 이게 그냥 이게 시험 나오겠니? 그냥 이런 말 하면 이 시험에 나오겠냐? 그치? 그래서 이보다 어려운 걸 위해서 좀 연습을 하자면 이런 애들을 찾을 때는 이렇게 위에다가 번호를 달아주세요. 아니? 되게 어려운 애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번호를 달아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n번째를 찾는데 자 규칙을 보라는 거야. 이 번호와 숫자들 사이의 규칙. 1이면 1이죠. 2면 2죠. 3이면 3이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n이면 n 하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애랑 비교하니까 몇 개가 커? 하나가 크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n 플러스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근데 사실 이것 때문이 아니라 페이지 좀 넘어가서요. 이게 뭐야 저런 걸 너무 쉬운 걸 저렇게 어렵게 풀어라고 느끼실까봐 페이지 조금 넘어가서 이거 간보기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를 할 거냐면 네 1070번이에요. 1070번. 이건 그냥 계산은 끝까지는 못하고 1070번에 1 곱하기 n-1 2 곱하기 n-2 3 곱하기 n 쉽네. 얘는 지금 n은 이미 여기 써있기 때문에 an을 찾는 건 의미가 없고 선생님이 a, k 즉 k번째를 찾으라고 시켜볼게요. k번째를 한번 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k번째를 1070번 1170 미안해요. 1170 우리 너무 쉽네. 니들이 해낼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안 하고 보여주고 싶은 문제가 있어 나오는 여기는 그 정도는 못해요. 요거가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이라 생각하고 K번째를 찾아야 돼요. N번째를 안 찾는 이유는 여기가 N이라서 중복돼서 문자가 중복되니까 K번째로 바꿔서 나왔어. 아니 아직. 요거는 나온 사람 손 제가 해볼 수 있어요. K번째, N번째 아니야. K번째 나왔어? 아니 아니야? 네가 해. 알겠어. 나왔어. 요거만 꺼낼게요. 네,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는 3번, 맞아? 그럼 1번일 땐 1, 2번일 땐 2, 3번일 땐 3, 맞니? 그럼 K번일 때는 K. 괄호 열고 N, 계속 N이지. N. 그 다음은 여기 빼기 1번일 땐 1, 2번일 땐 2, 3번일 땐 3, 맞아? 그럼 K일 때는 빼기 K. 오케이.
쓰는 연습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이 정도까지만 딱 써놓으시고 이거는 이제 진도 나간 다음에 어떻게 계산하는지까지 안내를 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